자, 이제 계속해서 94페이지 03번 제목을 보도록 해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용어가 이렇게 됩니다. 기반시설이 있었고요. 기반시설은 어느 도시를 꾸며주는 기본적 시설. 요 기반시설을 가지고 도시군 관리계획 가지고 결정하면 이건 무슨 시설이다?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했다. 용어의 정의니까 여러분들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가지고 결정하면 도시군 계획시설이다. 그럼 이 시설을 설치하는 그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하죠. 다시 한번.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뭐다? 뭐를 설치, 정비, 개량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의 의의를 보시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무엇을 설치한다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 사업을 말한다. 정의 잡았는데 이제 괄호 2번을 보시면 그 사업의 시행 절차가 쭉 나와 있거든요. 사업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에 맞추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자, 순서를 제가 간단히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자, 제목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 절차. 어떤 절차로 시행할까? 물론 이 순서를 외우자고 제가 쓰는 건 아니에요. 사업은 절차니까 절차를 좀 살펴보자. 자, 우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합니다. 도로나 공원을 설치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제일 먼저 이 시설을 설치할 거냐를 결정해야 되죠. 자,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할 거다 말 거다를 결정해야죠. 결정은 뭐로 한다고요, 아까? 그렇죠.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을 가지고 그 시설을 결정할 겁니다. 이걸 가지고 결정한다. 도로를 깔겠다 결정을 하거나 구간까지 결정하겠죠. 근데 결정이 되고 나면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순서부터 먼저 적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상이나 재원 조달입니다. 보상이나 재원 조달 계획. 그러니까 도로를 깔기 위해서는 도로 부지를 보상도 해줘야 되고 사업에 재원이 필요하겠죠. 이런 보상이나 재원 조달 계획을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상 계획을 잡았으니까 이제 사업할 시행자가 나올 겁니다. 사업 시행자가 나오죠. 자, 시행자는 행정청인자도 사업할 수가 있고요.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인자도 사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국가 등도 도로 깔 수 있고요. 현대건설도 도로 깔 수가 있다고요. 그럼 시행자가 이제 나오면 시행자가 가장 먼저 할 것은 실시계획을 작성한다. 자, 그래서 앞으로 실시계획하면은 이것은 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의 구체적 계획. 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의 구체적 계획을 실시계획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사업은 말이에요. 시행자가 나오면 시행자가 가장 먼저 할 건 사업을 어떻게 실시하겠다라는 구체적 계획을 잡게 됩니다. 이것을 실시계획이라고 한다. 실시계획 다 작성했으니까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사업을 시행하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무슨 사업 하는 거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합니다. 도로 까는 사업이죠. 따라서 이 사업은 행정계획을 가지고 결정한 사업이니까, 즉 도시군 관리계획 가지고 결정이 되었으니까 개별적 사업이에요, 공익사업이에요. 그렇죠? 공익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공익성이 큰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할 때 혜택을 준다고요. 이게 바로 시행자 보호조치. 시행자가 편안히 사업할 수 있도록 시행자 보호조치를 주고 있다. 이게 중요도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사업 절차 중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행자를 보호해주는 시행자 보호조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제 사업을 다 끝내고 나면 이제 완료 단계가 들어가죠. 자, 공사 끝나면 공사 끝났습니다라고 공사 완료를 보고한다. 공사 완료를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공사 끝났습니다. 보고를 하죠. 보고를 하면 제대로 잘 끝나
끝났나 확인해야죠. 공사 끝나서 확인하는 걸 뭐라고 한다? 준공검사라고 한다. 준공검사를 받게 되죠. 이제 준공검사를 다 받았으니까 공사 끝났음을 외부에 알려줘야 되죠. 공사 완료를 공고한다. 공사 끝났습니다. 공사 완료를 공고한다. 이런 순서로 사업은 끝이 나게 되죠. 이게 완료 단계가 되죠. 그래서 일단 순서를 이렇게 잡아봤는데 이 순서를 외우자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다만 사업은 절차니까 절차상을 보자. 여기까지는 지금 공부한 거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할 때 사업을 하겠다 말겠다 결정은 뭐로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가지고 결정한다. 이건 지난번에 공부한 거예요. 그럼 여기부터 들어가자고요. 단계별 집행계획. 자, 교재를 보시는데요. 94페이지죠. 2번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 절차다. 그래서 1번에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수립권자. 이 계획을 과연 누가 수립할까? 자, 이 계획은 수립을 당연히 우리 동네 보상계획은 우리 동네를 잘 아는 사람이 수립을 해야죠. 그리고 이 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입안자입니다. 입안자. 뭘 입안했다?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자입니다. 우리 동네 보상계획은 우리 동네를 잘 아는 입안자가 수립하는데 입안자를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원칙은 6인. 예외는 국토부 도지사. 그죠?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은 원칙은 6인. 예외는 국토부 도지사가 합니다. 자, 그래서 수립권자에다 땡땡 하고요. 입안자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기획번에 원칙 누가 나온다? 6인 나오죠. 6인은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게 된다. 오른쪽 니은번. 국토부 장관 도지사도 직접 이 계획 수립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원칙은 6인, 예외는 국토부 도지사가 수립하니 입안자가 수립한다. 그럼 이 계획은 말이죠. 단계별 집행계획 이름이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이 계획은 구분이 되는데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된다. 그래서 이름이 단계별 집행계획이에요. 1단계는 3년 이내 사업. 3년 이내 사업을 1단계, 3년 후의 사업을 2단계라고 합니다. 이런 겁니다. 여기 A라는 지점에서부터 B라는 지점까지 도로 간다. 이게 도로 부지가 되겠죠? 도로 부지를 우리가 배운 용어로 표현해보자. 도로와 같은 것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도로 부지를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라고 볼 수 있다. 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도로 깐다고요. 이 공사 기간이 만약에 7년짜리 공사라고 치면 3년의 정점에 두고 3년 이내 부지를 1단계, 3년 후의 부지를 2단계라고 하자.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동그라미 보면 수립시한.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고시로부터 2년 이내 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즉, 도로를 깔겠습니다. 결정한 거예요. 즉, 도시군 계획서를 결정고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안에 이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3번. 단계별 집행계획을 구분하고 있는데 박스로 보시면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되죠. 1단계는 3년 이내 사업, 2단계는 3년 후의 사업을 2단계라고 한다. 이렇게 1, 2단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합니다. 이것은 입안자가 수립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도 했고 보상계획을 잡았으니까 사업할 시행자가 나올 거라고. 시행자는 행정청과 비행정청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행정청인자는 공신력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사업할 수 있을 거고 비행정청인자는 다소 자격 요건이 까다로울 겁니다. 즉 비행정청인자가 할 때 시행자일 때 그 요건을 잡아주시는 게 관건이에요. 자, 2번으로 갑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 원칙은 기획번 6인 밑줄 딱세. 원칙은 6인이 사업을 한다. 우리 동네 사업은 우리 동네 6인이 사업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니은 디귿까지 자세히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요. 페이지 96페이지. 예외적 시행자를 보면 기획번에 국토부 장관 도의사도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도의사도 사업할 수 있고 6인도 사업할 수 있으니 행정청인자도 사업할 수 있다. 그렇다면 행정청이 아닌 자도 사업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니은번이죠. 지정시행자 그래서 괄호 속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라고 되어 있네요. 즉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니까 현대건설 같은 자죠. 이런 자라는 함부로 사업할 수 없어요.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지정시행자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행정청인자는 누구를 뜻하죠? 행정청인자는 국가나 지자체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만이 행정청입니다. 국가나 지자체만 행정청이고, 그렇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사죠? 이런 공공기관은 행정청이에요, 비행정청이에요? 비행정청입니다. 반드시 공법에서 행정청은요, 국가나 지자체밖에 없는 거예요. 국가나 지자체. 공무원들만 행정청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공사자로 끝나는 토지주택공사나 이런 공공기관은 행정청은 아니란 말이죠. 비행정청이죠. 그래서 비행정청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죠. 공공인자와 민간인자.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자, 만약에 한국토지주택공사라면 공공의 비행정청 시행자. 현대건설이라면 민간으로서 비행정청 시행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비행정청이 둘로 나눠지는데 공공인 시행자가 할 때는 누군가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요 지정은 누구한테 받는다? 입안자. 우리 동네를 잘 아는 사람이 입안자입니다. 그 자가 시행자를 정해줘야 합니다. 그럼 입안자가 누구였죠? 요거잖아, 그죠? 6인과 국토부 도의사인데, 지난주 얘기했습니다. 요 입안자를 직급대로 풀면 국토부,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군수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입안자가 원칙은 6인, 예배는 국토부 도지사인데 요걸 상급자에서 하급자로 내리 풀면 국토부, 시도, 시장군수로 풀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입안자로서 그 자가 공공시행자를 정한다. 그러나 민간인자가 만약에 사업을 하면 지정만 갖고는 안 돼요. 일정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고 지정받아야 합니다. 공공인 시행자는 지정만 받으면 할 수 있는데 민간인자는 지정만 갖고 안 돼요. 지정받기 전에 일정 동의를 받아야 되니 그게 바로 3분의 2, 2분의 1 동의입니다. 우리 공법에서는 동의 요건이 분수가 나오는데 대개 분수가 2개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앞쪽은 면적에 대한 거, 뒤쪽은 총수에 대한 겁니다. 그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고 총수 2분의 1 동의를 얻고 난 다음에 지정을 받아야 민간 시행자는 사업할 수 있다. 요거 확인하겠습니다. 자, 지정 시행자 볼까요? A번 의. 국토부, 시도, 시장군수 외의 자, 그 자는 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해서 국토부, 시도, 시장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야 사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부, 시도, 시장군수 외의자니까 비행정청을 뜻하죠. 그래서 비행정청은 이제 지정을 받는데 여기서 지정을 받는다는 건 공공시행자를 뜻합니다. 그러나 B번 맞아보자. 민간시행자의 지정 요건은 거기 숫자 보입니까? 3분의 2, 2분의 1 동의를 받자고 돼 있죠. 누구일 때? 비행정청이지만 민간일 때. 그때는 동의도 받고 지정을 받는데 동의는 3분의 2, 2분의 1. 앞쪽 3분의 1은 뭐다? 면적에 대한 3분의 2. 뒤에 건 그 지역의 총수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얻고 나서 지정을 받아야 사업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인자도 행정청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행정청인데 그 자는 지정만 받으면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좀 이따 할 거고 4번으로 잠깐 내려갑니다. 행정심판이라고 나오죠. 자, 행정심판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지우겠습니다. 지우고요. 예.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행정쟁송을 잠깐 얘기할게요. 행정쟁송하면 국가가 어떤 처분을 국민에게 주었습니다. 그 처분을 받은 국민이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때 따질 수 있는 것을 행정쟁송이라고 하죠. 따라서 이건 사후권리구제. 사후권리구제다. 국가로부터 어떤 처분을 받고 나서 그 후에 내 권리를 구제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크게 세 파트로 구성되는데 이의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여기까지 마저 지워야 필기가 되겠네. 그죠? 자, 요 세 가지는 국민이 어떤 국가의 처분으로부터 내 권리를 구제받겠다는 제도입니다. 근데 행정소송은 이것은 우리 공법에서 취급을 하지 않죠. 이것은 법원에 하기 때문에 빼도록 하고요. 그저 쟁송의 하나의 종류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공부의 관건은 요 두 가지로 구별해 주는 겁니다. 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은 내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 국가를 상대로 따지는 걸 얘기하는데 이의신청은 누구한테 따지느냐? 처분을 내린 처분청에 직접 제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도지사가 뭔가를 처분했다? 도지사에게 직접 따지는 게 이의신청이에요. 시장에게 직접 따지는 게 이의신청입니다. 처분을 내린 그 처분관청에 직접 따지는 게 이의신청. 그러나 행정심판은 처분청의 직근 상급청, 직근 상급청에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분을 내린 관청이 있으면 그 상급청에 제기하는 것이 심판이죠. 그러니까 이 신청은 왜 나에게 그 짓 했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건 상대방에게 직접 하는 거고. 행정심판은요. 당신이 옳은지 내가 옳은지 심판해달라 그럴 때 당신에게 심판권을 맡길 수는 없죠. 더 윗급에다 맡겨야 공정한 놀이 될 것이다. 그래서 행정심판은 처분청에 직근 상급청에 제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행정심판이 왜 나오느냐? 우리 사업시행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 시행자 중에는 행정청인자와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인 시행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행정청 시행자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국민은 이 시행자를 상대로 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행정청인자는 위계적 절차가 명확하니까 상급청에 제기하면 돼요. 이건 상급청. 상급청에 제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급자가 시군구청장, 중급자가 시도지사, 상급자가 장관이었잖아요. 공법상 위계적 절차. 따라서 얘네들이 뭔가를 결정했어요. 국민은 기분 나쁩니다. 얘네를 상대로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는 얘한테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상급청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시도지사에게 제기합니다. 또 시도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상급인 장관에게 심판을 제기한다고요. 그래서 행정청인 시행자가 뭔가를 잘못했다면 위계적 절차가 명확하니까 상급청에 제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비행정청인자예요. 비행정청은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에 사업했어요. 그 현대건설에 사업을 하다가 뭔가를 잘못했습니다. 그럼 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죠. 그럼 비행정청인자는 상급청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위계적 절차가 명확치 않다는 거예요. 현대건설의 상급청이 누군지 알 수가 없죠. 따라서 이때는 비행정청인자가 아까 사업을 할 때는 지정을 받아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입안자로부터 시행해도 좋다. 지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정한 자, 시행자를 지정한 자,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심판을 제기하는 거예요. 시행자를 정해준 자니까 그 자가 책임 있고 그 자에게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우고요.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경기도 여기가 수원시다. 수원시인데요. 이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도로 까는 사업, 또 하나는 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원. 이건 공원, 이건 도로예요. 도로를 깔고 있는데 둘 다 도시군 계획 시설입니다. 도로를 까는 시행자가 누구냐 봤더니 수원시다 이거예요. 수원시. 수원시에서 도로를 까는 시행자입니다. 공원을 누가 만드냐 봤더니 시행자가 현대조경이라고 합니다. 현대조경이니까 비행정청 시행자죠. 그럼 예를 들어서 수원시가 시행자로서 도로를 깔고 있었습니다. 얘가 뭔가를 잘못했죠? 그럼 얘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해야죠. 그럼 수원시가 처분청이니까 그자의 상급청 누구한테? 경기도의사.
경기도지사에게 심판을 제기합니다. 상급청 도지사에게 제기한다. 근데 이제 만약에 현대조경이 사업을 시행했다면 현대조경은 이건 민간이잖아요. 민간이니까 일정한 동의를 받고 3분의 2분의 1 동의를 받았겠죠. 이 지역 주민의 3분의 2, 2분의 1 동의를 받고 사업해라라고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요 지정을 수원시에서 했다고 쳐보자. 수원시에서 현대조경이 사업해라라고 지정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대조경을 상대로 심판 누구한테 제기한다? 현대조경이 사업을 하다가 공원 만들다가 좀 잘못된 짓을 했어요. 이때 이 지역 수원 시민들은 얘를 상대로 심판을 제기한다. 근데 얘는 행정청이 아니니까 얘를 지정한 자 누구? 수원시장에게 제기하는 거예요. 지정해준 자에게 책임이 있으니 그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그래서 96페이지 맨 밑으로 내려갑니다. 4번에 행정심판 나와 있죠? 이 법에 따르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라 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니 상급청에 가란 얘기예요. 다만 이 경우에 자, 밑줄 쳐주세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벌에 대해서 그랬으니까 비행정청이죠. 여기에 대해서 누구에게?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심판을 제기한다. 시행자를 지정한 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아까? 지정 누가 한다? 입안자가 한다고 그랬죠? 입안자를 직급 들어보면 국토부. 그래서 거기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다 밑줄 치고요. 이렇게 적으세요. 국토부, 시, 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이 자가 입안자로서 시행자를 지정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자가 지정해준다 이겁니다. 이 자에게 제기한다. 자, 그래서 일단은 시행자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행정청과 비행정청 나눠지고요. 비행정청은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비행정청 중에서 공공시행자라면 지정을 받아야 하고 민간시행자라면 동의도 받고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가 얼마라고요? 3분의 2, 2분의 1이었습니다. 그럼 어쨌건 시행자가 결정됐어. 그럼 시행자가 그 다음에 할 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잡으니 이게 바로 실시계획입니다. 자, 그거 보시자고요. 97페이지입니다. 3번의 실시계획. 작성은 당연 누가 한다? 시행자.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자는 해당 도시군계획 설사업에 필요한 실시계획을 작성한다. 시행자만 밑줄 딱 쳐놓으세요. 그럼 시행자가 작성했으면 이제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실시계획에 힘을 줘야 되겠죠?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는데 2번 인가 봅니다.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했다면 국토부 장관이 정한 시행자라면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 밖의 시행자라면 시도나 대도시장의 인가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인가권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고 3번에 고시가 나옵니다. 자, 실시계획을 시행자가 작성했다. 인가 받았죠? 인가 받았으니까 이를 알리는 거잖아요. 고시. 고시는 국토부 장관, 시도, 대도시장이니까 이것은 아까 인가권자입니다. 그자가 실시계획을 작성 변경했다면 이를 고시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실시계획 고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실시계획은 그렇게 중요한 계획이 아닙니다. 시행자가 작성하고 행정청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그 행정청의자가 고시도 한다. 인가 고시. 누구한테 인가 받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시행자가 작성하면 행정청으로부터 인가도 받고 그자가 알린다. 고시까지 한다. 여기까지 본 거죠. 자, 이제 99페이지 보도록 합니다. 99페이지 4번 제목으로 갑니다.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라 별표 하나 딱 세요.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은 공익성이 큰 사업이니까 혜택을 줄 겁니다. 즉 시행자가 편안히 사업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데 이 시행을 위한 조치가 1번에 관계 서류 무료로 일단 밑줄 딱 쳐놓고 두 번째 서류의 공수용도할 밑줄 딱 쳐놓고 3번에 토지 등의 수용 사용 밑줄 딱 쳐놓으세요. 자, 3개 잡았죠? 한 장 잠깐 넘기면 이제 4번에 국공유지 처분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행자를 위한 조치는 아니거든요. 이걸 빼고 잠시 어디를 피느냐면 아까 안 했던 거 있죠? 네, 96페이지 펴보세요. 96페이지 밑으로 쭉 내려가면 동그라미 3번 보입니까?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분할시행 요걸 집어넣도록 해요. 자, 그래서 순서대로 먼저 적어볼게요. 시행자 보조제 첫 번째 분할시행, 두 번째 자료를 무료로 볼 수 있다. 자료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세 번째 공시송달. 공시송달 이건 아마 이제 지적법에서 배우게 됩니다. 공시법에서 배우게 되죠. 네 번째 토지의 수용사용. 토지의 수용사용이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좀 뒤쪽에 나와 있는데요. 뒤쪽에 이제 156페이지 나오죠. 타인 토지 출입. 한꺼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타인 토지 출입. 요거하고 5번 하고요. 1번은 좀 양쪽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집요하게 있게 붙여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 무슨 사업하고 있다고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한다. 공익성이 대단히 크니까 요 사업을 할 때 시행자를 도와줘야 되고 이 5가지 출제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5가지를 통하여 사업 시행자는 상당히 혜택을 받게 되는데 아까 시행자 중에는 행정청과 비행정청 시행자가 있었죠. 그럼 행정청인자만 보호조치를 받을까요? 비행정청인자도 보호조치를 받을까요? 그렇습니다. 모든 시행자예요. 이것은 모든 시행자, 영어로 all. 행정청이 됐건 비행정청이 됐건 모든 시행자가 똑같이 보호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분할 시행부터 읽어볼게요. 96페이지죠? 96페이지 맨 밑에 3번.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자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을 효율적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면 사업 대상 지역이나 그 시설을 2 이상으로 분할 시행할 수 있다. 2개 이상으로 분할해 줌으로써 시행자가 대단히 혜택을 보는 거죠. 효율성을 위해서. 첫 번째가 분할 시행 나왔고요. 이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한 장 다시 넘기시고요. 99페이지로 보는 거예요. 99페이지 4번에 사업 시행 관련 조치가 나와 있고요. 그중 1번 관계 서류의 무료 열람이라고 나와 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시 등기소나 그 밖의 행정여러장에게 필요한 서류, 열람, 복사, 등본, 초본 월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자료를 무료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분할 시행이었습니다. 자료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이 시행자는 모든 시행자가 다 된다. 행도 되고 비행정청인자도 다 받을 수 있다. 세 번째가 이제 공시송달이 나오겠죠. 그것이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서류의 공시송달입니다. 공시송달이 뭐죠? 시행자가 보낼 서류가 있단 말이에요. 소유자에게 필요해서 보내줄 서류가 있는데 상대방의 주소고 작업을 통해 서류를 보낼 수 없다면 사업에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죠. 이때 그 서류를 주소고 작업 불투명하니까 법원 게시판에 일정 기간 게시를 하면 소유자가 받은 거와 같은 효과를 주는 거죠. 이게 공시송달. 그럼 시행자는 편안하게 공시송달을 할 수 있겠죠.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송달할 필요가 있으나 이해관계인의 주소고소가 불투명하면 굉장히 따급할 거예요. 그때는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다면 그 서류를 송달을 가름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법원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게시함으로써 도달의 효과를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니은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나오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도 공송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은 안 됩니다. 이때는 국토부, 시도, 대도시의 승인을 얻어라 그랬는데 누구에게 승인받는다까지 외울 필요 없어요. 비행정청인자도 공송을 할 수 있다. 단 이때는 행정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송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밑에 3번에 토지의 수용사용이라 빨간 펜 밑줄 딱 세요. 여기가 출제 패턴입니다. 여기가. 자, 지금 네 번째죠. 토지의 수용사용. 이게 처음 나왔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공법에서는요. 토지의 수용사용이 여기뿐 아니라 사업법에 다 나옵니다. 여기 지금 도시군계획 시설사업할 때 나오고요. 또 도시개발법에 가면은 도시개발 사업할 때 나오고요. 정비법에서 정비사업이 나오고요. 주택법에서 주택 지을 때 또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토지의 수용사용을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토지를 수용도 한다, 사용도 한다 그러거든요. 자, 수용은 이겁니다. 공익사업이거든요, 지금. 여기 토지 소유자 A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있죠. 이 토지가 A 겁니다. A 건데. A라는 토지에다가 시행자가 도로를 간다고 쳐봐요. 도로공사는 공익적 사업이죠. 이때 제일 좋은 방법은 시행자가 이 소유자와 원만히 협의를 해서 토지를 매입하면 됩니다. 근데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아서 토지를 시행자가 매입을 못했다면 이자는 공익사업을 못하게 되는 이런 난감한 처지가 되죠. 이때 국가가 적극 개입을 해서 국가가 시행자에게 너 공익사업 편하게 해 이런 의미에서 얘가 이 땅을 뺏을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뺏는 거예요. 강제 취득. 이걸 수용이라고 한다. 그러면 모든 사업할 때 다 뺏을 수 있다면 공산국가죠. 어떤 사업일 때만? 공익사업일 때만 뺄 수 있어요. 자,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한다. 원칙은 이 땅을 사면 되는데 얘가 원만한 협의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때는 얘는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효율적 추진하기 위해서 강제로 취득할 수가 있어요. 이걸 수용이라고 한다. 그럼 수용은 뺏는 건데 시행자가 이 땅 뺐을 때 그냥 뺏겠어요? 보상해 주겠어요? 그렇죠. 보상해 주고 뺏는 거죠. 그래서 보상을 전제로 뺏는 거예요. 강제 취득. 이것을 수용이라고 한다. 보상을 먼저 하고 나중에 뺏는 거니까 선보상 후 취득입니다. 선보상 후 취득. 그럼 이때 보상은 뺏기 전에 사전에 현금으로 주는 게 원칙. 사전 현금 보상이 원칙이에요. 뺏기 전에 돈으로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상하고 뺏는 거고요.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용하는 거죠. 뺏는 건 아니고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사용입니다. 그렇다면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때 원칙적인 법이 있어요. 이 토지를 수용, 사용하는 것도 일정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공익사업법을 이용합니다. 공익사업 법률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죠. 이 법은 이름이 워낙 길어서 제가 줄여 쓴 겁니다. 원명은 이거예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걸 줄여서 공익사업 법률이라고 하죠. 근데 이 법은 우리 시험 과목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니까 자세히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필요한 3가지만 정리해 보도록 해요. 첫 번째,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일 것? 공익사업일 것. 공익사업일 때 뺏을 수 있다. 공익사업일 것. 개별적 사업을 가지고 남의 땅을 뺏을 수는 없습니다. 공익사업인데 이 공익사업인지 아닌지는요. 이 법률의 규정이 나와 있어요. 이 법에 보면 공익사업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쫙 사업을 수록해 놨습니다. 그 사업에 해당될 때 뺏을 수 있다. 두 번째. 그럼 이 시행자가 말이죠. 이 사업이 만약에 공익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요. 공익사업이면 이 땅 뺏을 수 있잖아. 그죠? 뺏을 때 맨 먼저 뭐부터 한다? 보상부터 하는 거예요. 보상부터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습니다. 보상 전에. 자, 공익사업에 해당이 되잖아. 그죠? 공익사업에 해당이 되면 시행자가 그냥 뺏는 거 아니에요. 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계획서를 이렇게 작성해서 장관을 찾아갑니다. 당연 무슨 장관? 국토부 장관을 찾아가죠. 찾아가서 장관님 제 계획서 좀 보시고 제가 저 땅 좀 뺏을 수 있게 장관님이 제 사업을 좀 인정 좀 해주세요라고 사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사업 인정을 받을 것. 사업 인정을 받을 것. 이게 원칙이에요. 사업 인정을 누구한테 받으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 2가지는 전제 조건이에요. 첫 번째 무슨 사업일 것? 공익사업에 해당이 돼야 되고 두 번째, 그 사업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와야만 뺏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 인정을 받아야만 뺏을 수 있다. 그러면 2가지가 모두 완비가 되면 토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뺏기 전에 보상부터 해야죠. 보상 협의를 할 거란 말이에요. 보상 협의를 한다. 시행자와 소유자 양방 간에 보상 협의를 합니다. 협의가 잘 됐으면 시행자는 돈 주고 이 땅 뺏으면 돼요. 근데 대개는 협의가 잘 안 되겠죠. 얘는 덜 주려고 하고 얘는 더 받으려고 하고.
보상 협의가 안 될 때는 뭐 한다? 재결 신청. 재결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재결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중재해서 결정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줄여가지고 재결 그런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보상의 협의를 해야 뺏을 수 있는 건데 얘하고 보상 협의를 했는데 보상 협의가 잘 안 돼. 그때는 어떡합니까? 얘가 토지 수용의 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 위원회 가서 우리끼리 도저히 협상이 안 되니까 당위원회에서 결정 좀 해주세요라고 재결을 신청한다. 이 재결 신청은 누구한테 한다? 토지 수용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토지 수용위원회. 보상기구죠. 토지 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을 신청하면, 시행자가 재결 신청하면 이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내리겠죠. 당 토지를 1억 원에 보상하세요라고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럼 시행자는 1억 원을 얘 주고 이 땅을 뺏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용이 되는 겁니다. 물론 A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거부할 때 시행자는 1억 원을 법원에 공탁을 딱 걸고 도초를 미룰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강제 취득이니까요. 다시 한번.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때 원칙적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공익사업에 해당이 되고 공익사업일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인정을 받아야 되고 두 가지가 완비되었죠. 그럼 보상을 하고 뺏으면 되는데 보상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결 신청합니다. 그럼 재결 신청은 원래는 1년 이내가 원칙이에요. 즉 사업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재결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 보자. 재결 신청이 기간, 재결 신청은 시행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소유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재결 신청. 바로 시행자를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상협의가 안 됐을 때 재결 신청해서 여기서 내린 결정을 돈을 주고 뺏으면 되는 거니까 재결 신청은 바로 시행자 도와주는 조치다. 근데 그 기간이 1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칙을 따라서 수용하다 보니 굉장히 사업 시행자는 애로사항이 많아요. 장관한테 사업인정도 받아와야지. 이거 못 받으면 수용 못 하죠. 또 협의가 안 됐을 때 재결 신청을 좀 오랫동안 했으면 좋겠는데 1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특례를 주는 거예요. 특례. 특례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원칙을 따르지 않는 것이 특례예요. 특례는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 이게 특례죠. 원칙을 따르지 않으니까 수용을 함에 있어서 이 법 규정을 일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익사업 법률을 따르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일부 규정에 이 법을 따르지 않고 혜택을 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혜택. 사업 인정을 원래 받아야 되죠. 시행자가 사업 인정을 받아와야 뺏을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받아와야 돼요. 그런데 안 받아도 돼요. 즉 사업 인정을 간주해 줍니다. 뭐로 간주한다? 실시계획 고시로. 아까 시행자가 작성한 구체적 계획이 있었죠? 이 실시계획을 고시를 했다면 요걸 가지고 사업인정을 받았다라고 간주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고시를 한 상태라면 사업인정을 간주해 주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인정을 받지 않고도 뺏을 수 있으니 첫 번째 혜택이 되겠습니다. 특례가 되겠죠? 두 번째, 재결 신청 기간. 자, 재결 신청 기간이 원칙적인 이 공익사업법에 의하면 1년밖에 안 됐었죠. 너무 짧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업기간 내 할 수 있다. 사업 끝날 때까지 재결 신청을 할 수 있음으로 해서 시행자를 도와주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두 가지의 특례가 있으니 이건 별도로 암기가 돼야 됩니다. 실시계획 고시로서 사업 인정을 간주한다. 사업 기간 끝날 때까지 재결 신청할 수 있다. 자, 이제 또 하나 비교해 볼게요. 이제 여기 B라는 토지고 A는 당 토지고요. 여기 B라는 토지가 있다고 하죠. B를 인접지라고 하죠. 도로공사는 바로 여기서 하는데 B라는 땅은 이 동네 옆 동네 인접지입니다. 그럼 시행자는 인접지까지 뺏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접지 B는 수용할 수는 없어요. 해당 부지가 아니니까. 다만 이 공사를 하다 보면 인접 땅에다가
재료를 적재해 준다든지 임시통로로 잠깐은 좀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접지는 수용은 못하고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잠깐 쓰는 거지 뺏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이 내용을 책으로 좀 확인해 봐요. 99페이지죠? 맨 밑에 3번. 토지의 수용 사용 보겠습니다. 수용권자,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시행자 밑줄. 이 토지를 뺏을 수 있는 시행자는 행만이에요, 비행도 돼요? 모두 다 되죠? 그래서 모든 시행자라고 적으세요. 모든 시행자가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에 필요한 물건이나 권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건이나 권리를 사용할 수 있다. 니은 번. 토지 등의 수용, 사용에 관하여 이 법 특별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법을 따른다. 자, 그 법 이름이 원명이 뭐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줄여가지고 공익사업법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때는 공익사업법을 따르니 그다 땡땡하고 원칙이라고 적죠. 원칙은 이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디귿번 특례 규정이라고 되어 있으니 땡땡 하시고요. 특례니까 이 원칙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공익사업법률 X 이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공익사업법률 X. 그래서 A번 보시면 실식의 고시를 했다면 공익사업법률에 따르는 사업인정이나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니 무엇으로 사업인정을 간주한다고요? 밑줄 쳐놔야지. 실시계획 고시. 실시계획 고시로서 사업인정을 간주해주고 있다. B번 재결 신청 기간은요. 공익사업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랬죠. 그래서 원칙은 재결 신청 기간이 1년이었습니다만 시행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할 수 있다?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이내에 하여야 된다고 돼 있죠. 사업 끝날 때까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제 C번 인접지가 나오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 계획서를 인접한 다음에 물건거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니 C번 제목을 보는 거예요. 인접지는 뭐 할 수 있다?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됩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위해서 인접지의 토지 물건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인접지는 수용할 수 없고요. 잠깐 쓸 수 있다. 일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의 시행자 보호 조치가 토지의 수용 사용이었단 말이에요. 사업할 때 토지를 뺏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저 그 밑에 4번을 보는데 국공유지 처분 제한이라고 나옵니까? 사실 이것은 시행자를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고시를 했다. 이때 국공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유지는 나라 땅, 공유지는 지자체나 공공단체의 땅을 공유지라고 하죠. 국공유지로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 양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도시에서 이 국공유지가 있어요. 국공유지에다가 공원부지를 쓰겠다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럼 공원부지로 쓰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목적으로 팔아먹었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반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국공유지 처분 제한이라고 합니다. 국공유지가 있었다. 도시군 관리로 정해진 목적으로만 써라.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 양도하면 안 돼. 이걸 국공유지 처분 제한이라고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됩니다. 이제 동그라미 4번 그 밑에다가 동그라미 4번 이렇게 있었죠? 국공유지 처분 제한이 있는데 여기 약간 여백이 있잖아요. 여기다 페이지 156이라고 일단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이 시행자 보호조치의 분할 시행, 자료를 무료로 볼 수 있다. 공시정도를 할 수 있고 토지를 수용할 때까지 다 있잖아. 그죠? 다섯 번째 타인 토지 출입이 156페이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페이지를 156을 펴놓으시고요. 156에 보면 자 페이지 156페이지 보면 맨 밑에 03번에 토지의 출입 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타인 토지 출입입니다. 이건 설명이 좀 길으니까요. 잠깐 좀 휴식을 취하고 하겠습니다.